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주어진 이놈을 미분을 하겠다. f'x를 구하겠다. 그래서 얘가 양수라면 y라는 함수는 증가함수다 라고 해서 증가 상태를 그리면 되는 거고, 주어진 얘를 미분해가지고 얘가 분수라면 그때는 얘는 감수함수다 라고 해서 감수함수의 형태를 그린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일단 얘를 미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저 함수를 미분을 하면 y'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따라오고요. 얘는 12x 제곱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지? 그럼 나는 이놈의 부호가 궁금하니까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 x제곱이라는 것들은 갖다가 치워버리시라고. 따라오십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에는 이 1차식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고, 따라오시나요?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기 때문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싶다면 봐봐. 여기는 이 그래프도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0을 중근으로 갖고 1을 한근으로 갖기 때문에 0을 중근으로 갖고 1을 한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 되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죠. 이거 괜찮으십니까? 네. 그래서 일단 이런 형태 에서도 한번 보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사실 완벽한 그래프지만, 이런 그래프가 완벽한 그래프지만 사실 이렇게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것 뿐이야. 왜? 어차피 그래프 그리는 이유는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도 상관이 없다. 일단 1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2번. 네. 자, 2번 보면 주어진 얘를 미분하면 자, y'은 이거를 제곱해 주시고, 그리고 자, 분자 미분하면 0되죠? 그쵸? 여기다 여기 목표가짜 0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이거에다가 이거 미분한 거 2에다가 2x 이렇게 되는 거야.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4xx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한 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부호 변화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기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제곱이라는 놈을 갖다 버리라고. 어차피 양수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함수만 그린다는 거지. 자, 그럼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0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그래프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런 그래프가.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근데 체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에 대해서 극한값까지 항상 조사하자고. 극한값. x가 무한으로 갈 때 y라는 놈하고 x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때 y라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고 얘들아. 자, 그러면 x가 무한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무한대분의 2가 0으로 가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도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해봐.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0,2야. 0,2를 찍어주시고, x가 계속 커짐에 따라 아까처럼 감소하는 건 맞아. 감소하는 건 맞아. 근데 0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주셔야죠. 정면상. 이해되십니까? 마찬가지로 해도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0으로는 가고 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들 우함수 보이셔야 돼. 이과 아시겠죠? 그래서 대칭인 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했습니까? 자, 넘어가서 9-20번 갑시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일단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저놈을 미분을 하고 1-2배 코사인 x 이렇게 되겠네. 따라오세요. 이놈의 부호 변화를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이놈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기 위해선 이놈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고,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y는 1이라는 이놈을 기본적으로 깔고 위아래로 2씩 요동치고 있다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여기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점은 원래는 우리가 코사인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가 음수니까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2씩 요동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하더라. 이런 느낌. 일단 그래프 형태 먼저 딱 잡아주시고, 그러면 얘가 언제 0이 되는지가 궁금하니까 일단 2배의 코사인 x가 1이 되는 놈을 한번 찾아보면 코사인 x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x값을 구하면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일단 시작점은 여기가 0에서 시작할 텐데 x가 0에서 시작하겠지.
2파이는 이제 뭐 여기서 끝나겠죠. 2파이 여기서 끝나겠네. 그리고 y는 0이라는 직선을 그리면 y는 0은 얘가 y는 1이기 때문에 y는 0이라는 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x축 잡아주시고 여기에는 이 점이 하나가 3분의 파이고 여기에는 이 점이 하나가 3분의 5파이가 된다니까. 따라오세요. 그럼 부호 변화가 여기가 x축으로 가야지. x축으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를 먼저 마스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 자,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그래프 그리면 x가 3분의 파이일 때 x가 3분의 5파이일 때 자, 그러면 0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 이때가 이제 3분의 5파이까지 플러스니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뭐 이런 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단 주어진 저놈의 그래프가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십니까? 자, 근데 시작점이 0이니까 여기 0 찍어주고 끝나는 점이 2파이니까 여기다 2파이를 한번 찍어서 값을 대입해가지고 일단 값까지 한번 찾아보면 0을 대입하니까 0,0을 지나네요. 0,0 맞나요? 여기가 0,0이에요. 여기가 0,0입니다. 쏠려서 0,0. 자, 2파이를 대입하니까 2파이 대입하면 얘 2파이고 얘 0 나오죠? 그쵸? 얘 2파이, 2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뭘 잘못했지? 아, 뭐라고? 나올 수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점이 0,0이 상황이고 여기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가 2파이, 2파이가 찍혀내는 상황인 거야. 어쨌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느낌인가 보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데 여기가 2파이, 2파이인가 보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기는 이 점이 3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 점이 3분의 5파이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오십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는 이런 형태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보여달래. 그럼 변곡점 대충 어디 있어? 아래로 블록이었다가 위로 블록이 되는 대충 여기 있는 거야. 대충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보여달라는 문제야. 됐니?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접선의 핵심은 접점이라고. 접점. 그럼 접점을 구해야 되는데 접점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변곡점을 구하기 위해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 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2배의 sin x가 여기다 이렇게 나와서 얘가 0인 걸 찾는 거니까 x는 파이가 된다는 거지. 따라오세요. 그래서 파이 컴마 모시기가 변곡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 컴마 자, 파이를 대입하니까 0 나오고 파이 컴마 파이네. 얘가 변곡점이 된다는 얘기야.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변곡점의 접선은 써볼게요. y는 f 프라임 파이에 x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겠지. 파이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파이 콤마 파이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f 프라임 파이는 여기다가 파이를 대입하니까 3이 나오고요. 답은 3의 x 마이너스 파이 더하기 파이. 제가 변곡점의 접선의 방정식이죠. 됐나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 개형 잡아주시고 여기서 선생님은 보통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편입니다. 애초에 여기다가 잘 안 찍어요. 여기에서 그냥 그래프 최대 축소 어느 정도 파악하고. 무슨 말인지 되시죠? 끝. 자,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문제네.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당연히 미분해야 될 것 같고, 그치? 그럼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 2에 마이너스 x 되고 이렇게 따라오겠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내 목표는 이거의 부호를 따지는 거야, 부호. 그러면 여기는 얘는 지수함수니까 합성 양수라고 얘들아. 이 갖다 버려야지. 좀 안 버리고 있으면 헷갈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만 그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직선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실제로 여기 0을 찍으면 0을 대입하면 0,1이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자, x를 무한으로 보내봐. x를 무한으로 보내면 헷갈리면 이거 일단 2의 x제곱분의 1이라고 보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마이너스 1이 없으니까. 그럼 x 무한으로 보내면 저거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가 0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 다음 마이너스 무한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무한 대입해도 0으로 가죠. 이해되세요? 이게 무한제곱이 될 테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0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체크할 거. 대칭인가? 한번 체크해주면 되겠지? 그럼 대칭인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도 얘랑 똑같죠? y축 대칭, 우함축가 보인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변곡점을 찍으라라고 한다면 찍는 거고요. 문제에서 변곡점을 찍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굳이 찍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목적은 무조건 최대 최소야. 이 변곡점을 백날 첫날 찍어봤자 최대 최소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 아시겠죠? 점수도 맨날 찍으라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무시할게요. 자, 일단 곡선의 개형을 그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마찬가지로 미분합니다. 그럼 미분하면 그냥 미분 곱하기 안에 있는 놈을 미분한다. 그래서 x분의 2lnx 이렇게 나와. 근데 이때도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얘요. 선생님, 얘 음수면 부호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음수면 로그 정의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다시. 그럼 애초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러한 형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x가 양수다라고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신 때 그냥 훈련시키면 돼요. 문제 풀다가 몇 번 틀리면 로그 보이자마자 이거 무조건 체크한다라고 하면 내신 때 아마 틀릴 일이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사실 x는 양수다 체크해 주셔서 또는 여기서 내가 미분했는데 와 이거 대표 어떻게 판단하지? 혹시 x가 이렇게 체크하시던지 이런 실수를 많이 해. 이렇게 체크해. 이거 부호 영향 안 끼치니까 갖다 버려. 그래서 이 lnx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그냥 로그로 생각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여기가 1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뭐 1을 대입해가지고 자 1 대입하면 1,0이네? 얘가 1,0이야. 그리고 뭐 무한 대입하면 무한으로 갈 테고, 그쵸? 근데 점변선이라는 애가 존재하겠다. x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 왼쪽은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변선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어디까지 체크하는 게 좋냐면 x가 0 플러스로 가는 이놈의 극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잘 봐. lnx가 0 플러스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으로 가지. 그치? 근데 그거를 제곱하니까 무한으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얘가 0 플러스로 가면 lnx가 0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 근데 그걸 제곱하니까 무한으로 가는 형태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따라. 이해되세요? 네. 끝. 자, 봅시다. 자, 일단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를 구하라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가 극소인지를 내가 찾아서 극소를 뭐 t라고 잡아버리면 ft는 마이너스다. 어쨌든 이걸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언제가 극소인지를 찾기 위해선 얘를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빠르게 찾아야지. 미분하면 2배의 2의 2x 마이너스 a의 2x 이렇게 되고요. 2의 x로 묶어. 그치? 2의 x로 묶어버리면 2배의 2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시고 여기는 얘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준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는 대충 어차피 증가함수라고 이렇게 생긴 증가함수라고. 그러면 얘가 0 되는 애가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이 점이 존재할 테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극소가 맞다라는 거죠. 여기가 0 되는 애가 무조건 극소일 수밖에 없다고요. 얘네 증가함수는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걸 찾습니다. 찾아보면 2배의 2x가 a가 되는 걸 찾고요. 2의 x가 2분의 1 a가 된다. 그래서 양쪽에 뭐 ln을 취하된 또는 로그의 정의로 가면 x는 ln 2분의 1 a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이때가 극소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려는 답은 f라는 놈에다가 ln 2분의 1 a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이걸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ln 2분의 1 a를 대입을 합니다. 자, ln 2분의 1 a를 대입하면 2에 2 ln 2분의 1 a 마이너스 a에 2에 ln 2분의 1 a로 돼요. 따라오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놈하고 자리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근데 그 전에 여기는 이 2를 먼저 여기다가 올립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하고 얘 자리 바꿔치기 하니까 4분의 1의 a 제곱에 이놈의 ln이 이렇게 따라오고 마이너스 a에 얘하고 얘 자리 바꿔치기 하니까 2분의 1의 a의 ln이 이렇게 되겠네. 됐나요? 그러면 ln이가 1이기 때문에 얘가 1, 얘가 1로 지워지고요. 정리하면 4분의 1 a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이 여기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그 수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a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뿔마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2가 다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연산 능력을 물어보는 것 같아. 풀이는 뻔해. 프라임에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0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된다는 거. 지수의 연산 찾았어. 근데 여기서 또 로그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 로그를 대입해서 답을 낸다는 거. 이거는 지수 로그의 연산력을 물어보는 거야 사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넘어갈게요. 현우야 오늘 몇 시간이냐? 자 보세요. 자 일단 주어진 얘가 이 사이에 극대값을 갖고 이 사이에 극소값을 갖는다는 저 말 자체가 뭐냐면 제가 이놈의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F'을 해서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가 어쨌든 2차식이야 2차식. 2차식이 0이 되는 걸 찾는다는 얘기는 이놈의 근을 찾는다는 얘기야. 이놈의 근이 분명 극대극소가 될 거라고. 그럼 이놈의 근이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나머지 한 근이 1보다 크다 이런 걸 우리는 근의 분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거 근의 분리 문제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근의 분리 문제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하여 두 근의 범위를 주고 있는 상황이야. 한판 쭉 세 가지를 좀 간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이놈을 미분을 해버리면 F'X는 3x제곱 더하기 4ax 마이너스 4a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놈의 근을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2차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은 뭐 인수분해라든지 뭐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되나? 1, 3, 2a, 2a, 1,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a, 3x 마이너스 2a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거 뭐 양수분수라는 얘기도 없나? 네, 딱히 없네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뭐 근을 신나게 구하긴 했는데 사실 어차피 근의 분리 문제니까 근은 상관이 없고요. 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놈의 두 근에 대하여 한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나머지 한 근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1을 여기다가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그래야지 여기가 실제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여기가 극대가 맞고 여기가 극소가 맞게끔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셨나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라고 1을 찍었는데 가운데에다가 이놈을 찍으면 한 판 축 세 가지를 조사할 게 아니라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는 거지. 그치? 밖에다 찍었을 때 한 판 축 세 개를 조사하고 가운데에 찍으면 함수값 하나만 조사하고 그래서 함수값 하나 F'-1이 0보다 크다 조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F'1이 0보다 작다 이거를 조사하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의 분리 까먹으신 분? 네, 괜찮? 이따 해줄게 따로. 알겠죠?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갈게요. 자, 일단 저 범위에 따른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니까 미분을 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0이 이렇게 되고요. 6으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그래프의 형태가 1일 때 한 근, 2일 때 한 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증가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이 좌표가 1,5식이고 여기는 이 좌표가 2,5식이니까 일단 범위를 찍어보면 자 1 대입해 1 대입하면은 1,3 나오고요. 자 2 대입하면 2, 찍을 필요는 없는데. 자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그래프를 그려놓고 x의 범위가 0부터 3이라고 했으니까 0부터 3을 표시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0이 대충 여기 있다면 3은 어디인지 모르니까 대충 여기 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최대는 1일 때랑 3일 때를 비교해야겠죠.
어느 게 더 높은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는 여러분들이 구하기 위해선 1일 때랑 3일 때를 비교해야 된다는 거고, 최소는 0일 때랑 2일 때를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1일 때는 1,3이라고 구했고, 자 3일 때는 3을 대입하면은 54 마이너스 81 더하기 36 마이너스 2 하니까 97 이렇게 나오네. 3,7 이렇게. 자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고, 2를 대입하면은 16 마이너스 36 더하기 24 마이너스 2 계산하면 2가 나오네요. 0,2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러므로 답은 최대값 7, 최소값 마이너스 2 이렇게 가면 돼요. 이 대시 어떻게 푸는지 취소 정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푼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 고2 친구들은 막 활용까지 열심히 했을 텐데 3차 함수의 특징, 변곡점에 대한 대칭이고 길이가 2대1이다. 알아볼라. 알지? 2대1 쓰지? 2대1 처음 들어? 오씨 역시 넌 정석파야. 아니 뭐든지 약간 알아볼라. 길이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처음 들어? 처음 들어? 건우야! 왜? 3차 함수 길이비 2대1 이런 거 말하면 몰라. 3차 함수 길이요? 요거 막 2대1 이런 거 말하면 몰라. 알죠. 알아? 눈 커지는 거 봐. 자 얘들아, 이거 3차 함수의 특징 우리는 미정이잖아요. 숫자수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거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왼쪽 이 문제 풀고 이 문제까지 풀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얘도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미분한다 하는데 그놈의 그래프는 사인하고 코사인 막 같이 나와가지고 못 구한단 말이야. 일단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여기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 함수통일 각통일 가능한 놈이라고요. 그러면 얘는 2배의 사인 세제곱 x 마이너스 3배의 사인 제곱 x 더하기 3, 이거의 최소치수를 구하라는 문제야. 됐니? 사인을 t라고 치환해. 그러면 3차 함수지. 근데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정해졌을 뿐인 거야. 사인을 t라고 치환하겠다. 그럼 위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완하면서 이런 거 하잖아요. sin x 더하기 1분의 2배의 sin x 마이너스 1, 이거의 최초도 구하라 이런 문제 풀잖아, 그치? 그럼 이거 그려? 어떻게 그려? 아니잖아. sin x를 t라고 치환해서 그냥 유리함수라고 본다. 똑같이 sin x를 t라고 치환함으로써 3차 함수로 본다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 왼쪽 지우고요. 좀 활용을 해버릇하세요. 무조건이 처음에 아니신 분들은 더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3차 함수의 특징. 자 일단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는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 이 변곡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무조건 다 대칭인 거야. 3차 함수는 이 점에 대하여 여기 이렇게 이동 모양 있는 부분이 대칭이라는 거 일단 깔고 가주시고, 자 그 다음 3차 함수와 직선 이놈의 세근의 합은 항상 똑같아요. 세근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 보고 이해하고 써. 자 내가 3차 함수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직선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내가 여기를 1, 여기를 3, 여기를 6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를 2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3차 함수하고 직선에 대해서 1하고 3하고 6은 이놈들의 교점이니까 근이라고 읽을 수 있겠지. 이 세 근의 합과 여기에는 2하고 3하고 이 네모라는 이 세 근의 합은 항상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놈은 그래서 답은 5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보여주면, 제가 식으로 보여주면 3차 함수로 나는 3차 함수니까 이렇게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직선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1차 함수는 2x 더하기 뭐 f 이렇게 써보자 일단.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의 근거가 대사의 관계에 의하여 세근의 합을 쓸 수 있지 않니? 세근의 합. 자, 세근의 합은 얘를 옆으로 넘겨 3차 함수를 봐버리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맞나요? 여기가 어떠한 직선이 오든 넘어갔을 때 2차항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3차항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세근의 합은 절대적으로 항상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놈은 세근의 합이 항상 요거 항상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막 복잡하게 구하실 게 아니라 빠딱빠딱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 개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어떤 증명이냐면 길이비에 대한 얘기거든. 길이비. 저 개념을 가지고 좀 증명을 해볼게. 잘 봐. 자,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한 계층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변곡점을 알파라는 놈을 한번 잡아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그냥 뭐 t라고 잡아서 여기를 알파 더하기 t라는 근, 여기를 알파 마이너스 t라는 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는 세근의 합이 상알파가 된다는 거죠. 세근의 합이 상알파. 그럴까? 자, 선생님이 여기를 0이라고 잡고요. 오이, 졸업하다.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주어진 얘를 일단 기함수 형태로 한번 넣으면 얘는 fx는 x에 x 마이너스 알파,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써버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x 일단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걸 보고 싶은 거냐면 여기 있는 직선을 이렇게도 한번 그어볼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놈의 좌표하고 여기는 이놈의 좌표를 한번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는 이놈을 찾으려면 얘는 극대일 때니까 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얘를 미분해서 극대인 점을 찾아보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거 먼저 걸고 얘들아, 이거 다른 거 자, 길이 첫 번째 원점 대칭 함수. 자, 보세요. 원점 대칭 함수를 내가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여기를 0,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좀 전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를 a,0 잡고 여기를 마이너스 a,0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주어진 fx라는 이 함수는 뭐 최고차 함수에서 1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잡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하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그에 따른 근을 구하면 x는 뿔마 루트 3분의 a 이렇게 나와. 뿔마 루트 3분의 a.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이놈의 극대하고 극소의 좌표가 루트 3분의 a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루트 3분의 a, 얘는 마이너스 3분의 a. 보세요. 3차 함수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원점 대칭 함수에 대하여 이놈하고 이놈의 길이 b가 나옵니다. 항상 길이 b가. 길이 b가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3분의 a 대 루트 3분의 a 대 a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루트 3분의 1 대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양쪽에 루트 3을 곱하면 1 대 루트 3 이런 형태가 나와. 여기 길이가 항상 1 대 루트 3이야. 항상 1대 루트 3이야. 항상 1대 루트 3.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가 원점에 대해 대칭인 함수래. 그리고 여기가 뭐 루트 3이라고 나왔어. 그때 여기는 이놈의 좌표는 무조건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1대 루트 3이라는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 나중에 투심할 때 좀 계산이 간단하다. 알겠니?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 알파 베타
약식으로 이거 지금 카페인 지금 키워서 그러지. 너가 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정확하게 원하시지만. 자, 주어진 함수를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베타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는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베타를 한근으로 가지니까 이러한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부터 여기에는 이놈의 좌표, 극소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겠다는 얘기야. 자, 얘를 찾아보면 얘를 미분하면 y'은 2배의 x-알파의 x-베타 더하기 x-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주어진 얘를 x-알파로 묶어보면 x-알파에 2x-2베타 더하기 x-알파 이렇게 나와서 정리하면 x-알파에 3x-2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한 근이 알파고 나머지 한 근이 3분의 2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지금 여기가 알파, 극대가 알파란 얘기고 나머지 한 점 3분의 2베타 더하기 알파가 극소 여기가 3분의 2베타 더하기 알파란 얘기야. 여기까지 따라오니? 그러면 이때 3분의 2베타 더하기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이 점하고 여기는 이 점에 2대 1에 대한 내분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분점. 여기는 이 극소값이 항상 여기 2대 1의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분점 문제 3분의 2베타 알파를 항상 길이가 2대 1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걸 언제 써먹냐 보세요. 좀 전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가 1하고 2 내가 1하고 2 이렇게 찍혔습니다. 1하고 2 이렇게 찍혔어요. 그리고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에 대하여 최대치수를 구하라는 이런 문제였거든. 그럼 보세요. 나는 이렇게 주로를 이으면 여기에 있는 이놈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길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길이가 2대 1이기 때문에. 네, 변곡점에 대하여 이렇게 1대1 때립니다.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여기에 있는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다시 여기 이것까지 체크해주면 좋겠다. 3차 함수 항상 변곡점의 대칭이니까 여기가 2대 1이란 얘기는 이 변곡점의 기준으로 나누면 이만큼의 길이하고 이만큼의 길이는 대칭이니까 똑같아. 1대 1대 1인 거야. 1대 1대 1.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고 여기는 이 좌표는 2분의 5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2분의 5라고. 2분의 5라고. 그러면 내가 0부터 3까지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아까는 F1하고 F3을 정확하게 값을 모르니까 대입해서 풀었다면 지금은 3이 더 높다라고 보인다는 거지. 굳이 F1하고 F3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1대 1대 1 이렇게 잡아보면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2분의 1이니까 이놈의 좌표는 1에서 2분의 1을 뺀 2분의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니? 그러면 0이라는 애가 사실은 더 아래쪽에 있다라고 그냥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길이비를 활용한다면 굳이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이거 1대 3의 길이비를 가지고 있다. 2대 1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 반대로도 내려보면 여기 대해서 변곡점이 똑같아. 똑같고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2대 1이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3차 함수의 길이야. 3차 함수는 항상 그래요. 항상. 아시겠습니까? 자, 얘들아 봐봐. 그러면 혹시 이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10-1의 2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10-1의 2번이 y는 2배의 사인 세제곱 x 더하기 3배의 코사인 제곱 x 이런 놈이었거든. 그래서 일단
얘를 1 사인 제곱으로 고쳐버릴 수 있었으니까 주어진 이 식은 2배의 s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s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생겼다고 일단 얘기했던 것 같아. 근데 사인을 s라고 치환하면 s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정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표현아 정신 차리고. 그럼 얘를 미분하면 y''은 6s제곱 마이너스 6s가 되고 6s로 묶어버리니까 s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0하고 1 두 분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따라오십니까 여기까지? 근데 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궁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을 그릴 건데 원래라면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길이비를 활용하면 얘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쭉 연결해보면 여기가 변곡점에 대하여까지 1대 1대 1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야. x좌표가. 그러므로 마이너스 1은 여기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 최소값은 f-1 구하시면 되고요. 최대값은 f0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차 함수의 길이비를 활용하여 그냥 푸는 이거는 뭐 이럴 때는 잘 활용하진 않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길이비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0-2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10-2번. 자, 같이 봅시다. 자, 일단 이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려야 될 것 같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를 미분하겠다.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이 따라오고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가만히 쓰고 마이너스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걸 미분하니까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놈의 부호번호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는 부호번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요. 갖다 버리고 이놈의 그래프만 그려. 그럼 이놈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1 최고차 함수를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지. 됐니? 그러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그래프란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최대하고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안 한 거냐면 x가 무한으로 갈 때 얘들아 이거 체크해야지. 분수함수에서 이런 거 체크해야지. 그럼 x가 무한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위에는 얘가요 사실은 0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x에 마이너스 무한을 대입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0으로 가죠 정확히. 그쵸? 왜냐면 음수값을 떼기 때문에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니까. 됐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0으로 간다라고 하여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최대값은 1일 때,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1 마이너스 계산 틀려.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인가? 그런가? 아, 플러스 1인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만 바뀌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런 실수 없애기 위해서 아니요.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최소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는 1일 때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 오케이?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0-3번 해볼게요. 10-3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잘 봐. f'x를 먼저 구한다. 그럼 f'x를 구하면 앞에를 미분하고 뒤에를 가만히 두고 더하기 앞에를 가만히 두고 뒤에를 미분하니까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지. 일단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생겼어. 그럼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꿔야겠다. 맞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자,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가 되니까 정리하면 2배의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일단 얘가 0이 되는 것도 찾고 이놈의 부호까지 변화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럼 일단 인수해야 된다. 1, 2, 1, 1, 풀마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 x 더하기 1 그리고 2배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 0이 된다. 괜찮니? 내가 일단 구하려는 코사인 x 마이너스 1인 거랑 코사인 x 2분의 1인 거 있어. 자, 중요한 건 이때의 부호를 지금 변화하는 걸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야. 부호 변화 체크. 부호 변화 어떻게 체크할 거냐? 보세요. 여기는 얘, 여기는 얘. 얘는 코사인 x 더하기 1이야. 근데 코사인은 어차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말이야. 즉 얘는 무조건 양수인 거야. 요거 이해되니? 코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사실 부호가 변화하는 거는 얘만을 보면 된다는 얘기야. 얘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인 건 애초에 필요도 없었어. 걔는 부호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y는 마이너스를 잡아주시고 위아래로 이씩 요동친다라는 거죠. 위아래로 이씩 첫 스타트 여기서 이렇게 이파이 그려. 이씩 요동치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그때 얘가 0이 되는 애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0이라는 직선이 필요하겠죠. y는 0 잡아주세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놈은 3분의 파이와 3분의 5파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5파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부호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얘가 y는 0이라는 직선이니까.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시작점이 뭐냐면 0에서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점이 뭐냐면 2파이에서 끝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 따라오세요. 0을 대입해 보시면 0, 네.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5파이인 거죠. 자, 0 대입하면은 0,0이고요. 2파이 대입하면은 2파이, 0이네요. 마찬가지로. 맞나요? 사인 2파이가 0이니까. 그 다음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얘가 2분의 루트 3 얘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하니까 4분의 3 루트 3 나오는 거고. 자, 3분의 5파이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얘는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고. 따라오니? 그럼 실제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실제 그래프는 제가 0,0에서 3분의 파이까지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얘가 음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음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2파이, 0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최대값은 예, 최소값은 예, 최대값은 4분의 3루트 3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3루트 3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지금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헷갈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호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건 지워버린 후에 천천히 파악을 하자. 그죠? 자, 넘어가서 2번 갑니다. 2번. 똑같이 할게요. 자, 미분하면 2x, 2의 x 이렇게 따라오고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이렇게 되겠네. 정리하면 2의 x에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이차함수를 그리면 한 근이 마이너스 3이고 한 근이 1인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러면 뿔과 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를 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있는 대충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최대값은
마이너스 2랑 2를 비교하셔야 되고 최소값은 1일 때가 간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1이 되세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최소값은 1이 분명해. 근데 최대값은 얘인지 얘인지 모르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10-4번 해보세요. 10-4번. 자, 일단 9가 있는데 9에 매접하는 원뿔이다 그랬으니까 일단 뭐 형태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뭐 이처럼 보면 뭐 여기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만 생긴 겁니다. 이렇게만.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접한 애들이 나왔잖아. 그치? 평면으로 보면 접선 나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기본부터 가세요. 중심에서부터 접점이 수직인 거 기본이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가 있겠죠. 일단 이런 데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럼 내 목표는 이 R을 이놈의 높이가 H라 그랬으니까 이 H로 표현해달라 그랬는데 이 H가 의미하는 건 사실 이만큼이다라는 거죠. 이만큼이 H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엄청나게 자주 본 삼각형 뭐 보여야 돼? 닮은 보여야지. 그래프 그냥 기본에 흉실서 그리면 직각, 닮은 보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 닮은 B를 그대로 갖다 씀으로써 R을 H로 한번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갈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얘 대 R 대 밑변 대 높이는 맞아?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의 밑변 대 높이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높이를 알려면 지금 여기를 지금 어쨌든 구해야 된단 말이야.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로. 따라오세요. 그럼 얘를 또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가 1이야. 여기가 H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H-1이겠지? 피타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피타로.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해보면 루트 요놈의 제곱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니까 H제곱 마이너스 2H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다시 밑변 대 높이는 밑변 1 대 높이다. 루트 H-2H다. 그러므로 R이 곱해지니까 바로 나눌게요. 루트 H제곱 마이너스 2H분의 H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이 반지름을 H로 표현했다. 자, 그럼 이제 부피가 최소가 되는 H라고 했는데 이 부피를 구하는 거야. 자, 부피를 구하면 근데 뭐의 부피죠? 원뿔의 부피입니다. 자, 원뿔의 부피를 구하면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는 R제곱 파이 이렇게 나오죠. 곱하기 H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근데 나는 R을 H로 표현해놨기 때문에 R 대신에 이 식을 충분히 대입할 수 있고 대입하면 H에 대한 식이 나온다는 거죠. 해볼게요. 그럼 얘는 3분의 1에 파이 앞으로 뺍시다. 그리고 R제곱하니까 쟤를 제곱해. 그러면 H제곱 마이너스 2H분의 H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따라오겠다. 따라오십니까? 자, 그러면 H 약분되니까 3분의 1 파이에 H 마이너스 2분의 H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그럼 이거의 최대값 어떻게 구해? 주어진 얘를 FH라 하면 주어진 놈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되니? 그래서 이걸 또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지금은 뭐만 추가됐어? 얘를 대놓고 줬다면 지금은 도형 껴가지고 주고 있는 것 뿐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도형 가지고 식 끄집어내는 연습만을 하시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주어진 얘를 미분을 해보면 미분합니다. 분모를 제곱하시고 분자 미분하시고 곱하시고 마이너스 분자 가만히 두고 분모 미분하니까 1 이렇게 계산하면 H-2의 제곱분의 H제곱 마이너스 4H 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다. H제곱 마이너스 4H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부호에 영향을 끼치니까 버려주시고 얘만을 그리면 그래프가 0H 이렇게 나오는 거죠. 0,4. 자, 그러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야. 네? 뭐 잘못됐나?
틀린 거 같은데? 틀린 거 있지? 원래? 얘들아 어디 틀렸니? 뭐야. 아니, 맞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h가 어쨌든 길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놈의 그래프에서 0보다 크다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괜히 최소값은 4일 때가 맞다라는 거죠. 뭐지? 왜 다 해놓고 안 했지? 자, 그래서 부피가 최소가 되는 h는 4다 이렇게 보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원뿔의 부피가 9의 부피의 몇 배인가? 이때라고 나왔어요. 이때. 즉, h가 4일 때 원뿔의 부피가 9의 부피의 몇 배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h가 4니까 여기서 r 구할 수 있겠죠? r 구하신 다음에 그냥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 2번까지만 약간 잘 풀어주시고 3번은 그냥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0-5번 해볼게요. 10-5번. 자, 보자.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A가 P를 A가 여기 호 위에 일단 P가 있대. 호 위에. 근데 이 Q가 A부터 P까지 선분을 따라 이동하고요. 이때 속력 V만큼 이동한대요. 그 다음 이 Q가 여기서부터 다시 호를 따라가지고 B까지 이동을 한대요. 이때 Q가 A에서 B까지 도착하기 걸린 시간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시간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 그럼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식으로 구하기 때문에 맞니? 지금 속력은 알고 있으니까 거리를 찾아야 돼. 그럼 거리가 뭐냐면 이놈의 길이와 이놈의 길이를 천천히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는 이놈의 길이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잘 없는 것 같고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보면 얘는 사실 호의 길이거든요. 얘들아. 그럼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호의 길이 구하려면 각도가 필요한 거지.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각도밖에 없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해주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호를 구하기 위해선 당연히 이 각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놈을 2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2세타라고 한 이유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이 AP라는 걸 보면 얘를 연결하는 순간 얘가 2등변 상총이니까 요거 각도 세타, 요거 각도 세타가 되는 거지. 괜찮니?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호, P, BB는 이놈은 나온 것 같아. 얘는 호의 길이는 R세타라고 하여 호, P, B의 길이는 12세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길이를 내가 어떻게 찾냐라는 거야. 쟤를 어떻게 찾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A, B가 지금 지름이라고 줬거든. 그러면 지름에 대하여 여기는 이 P를 쭉 연결해보면 얘가 직각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니까 그러면 이 길이가 12고 여기 길이가 세타니까 이 길이는 12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 됐니? 내가 여기 각을 잡은 순간 이 길이도 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지름을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성분 AP라는 놈을 12 코사인 세타라고 구한 겁니다. 자, 갈게요. 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면 된다고.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은 여기는 속력이 V니까 V분의 1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여기 속력이 2V니까 2V분의 12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약분하면 얘는 V분의 6 세타가 되고요. 자, 이때 V라는 거는 상수제더라, 상수. 그래서 V분의 6으로 묶어버리면 2배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나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야. 자,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얘를 미분한 겁니다. 자, 네.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가 0되는 점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고, 세타를 구하면 세타가 세타가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네. 말이 되나? 동각이라고? 이거 하면 스타가 동각인데 스타가 동각일 수가 없는데. 아이고, 얘들아 여기 더하기죠? 여기 빼기로 바뀌었다. 더하기는 갑자기 빼기로 바뀌었어. 여기도 더하기입니다. 사인 스타가 2분의 1인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사인 스타가 2분의 1인 건 6분의 파이밖에 안 돼요. 이유는 얘가 6분의 5파이면은 걔는 동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놈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y는 1 이렇게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해. 여기가 0,0인데 최고 차항계수 음수니까 위아래로 2씩 이렇게 파동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y는 0이라는 애는 이렇게 있어서 6분의 파이는 여기다라는 거죠. 6분의 파이. 됐니?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소하나 증가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감소하나 증가하는 6분의 파이에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6분의 파이에서 왜 이래?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응? 사인. 근데 여기 음수니까 이렇게.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이 6분의 파이. 그러면 노란색인데. 노란색 봐야죠. 노란색 그래프 봐야죠. 그럼 노란색 그래프는 이때가 0보다 크니까 플러스, 이때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봐야지. 그치?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감소한 이런 태가 되고요. 여기가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6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된다. 그래서 세타에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답은 V분의 6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니까 루트 3 더하기 6분의 파이 D가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 각각의 길이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길이 표현하시고 미분에서 최대값을 구한다. 자, 넘어가서 10-6번 해보세요. 10-6번. 사인 세타 플러스 y는 사인 세타 플러스 y는 6이랑 맞는 다시 질문이 뭐지? 요거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면 얘는 y는 1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주고, 그치? 그 다음 위아래로 20파동치인데 얘가 음수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0,0을 기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원래라면은 그냥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이씨. 여기가 음수니까. 근데 숫자가 자체가 요거? 이 사인 세타를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 근데 1은 이 사인 세타잖아요. 그쵸? 그러면 y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놈의 6분의 파일 때 부분화를 보기 때문에 이놈의 그래프를 정확히 봐줘요. 그러니까 걔를 넘겨버리면 이게 망가지지. 그럼 부분화를 어떤 걸 체크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미분한 이놈에 대하여 이거의 부분화를 체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줘야 돼. 이걸 막 넘겨가지고 그래프를 표현시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건 왜 쓰라고 하면 이거는 얘가 0이 되는 놈을 찾은 거죠. 이건 그 값을 찾기 위한 거였고,
극점을 찾은 다음에는 이제 얘가 이 점에서 세타가 6분의 파이에서 부호반을 갖는지가 궁금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반을 체크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잘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y 프라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를 먼저 찾잖아. 그 값을 찾고 그 0하고 2에서 부호반을 찾기 위해서 이놈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0하고 2. 근데 지금 갑자기 이거를 넘겨버린 다음에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갑자기 여기를 이거 0이 되는 거 사인스타 2분의 1을 찾은 다음에 여기 0이 보이니까 그게 넘기고 싶으니까 또 넘겨서 막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그에 따른 부호반을 체크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볼게요. 자, 일단 LX라는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만들었대. 근데 걔가 X축, Y축하고 만나는 삼각형의 이거를 구하자는 문제입니다. 그럼 구해보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X절편, Y절편을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일단 세우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X'A. 자, 미분하고 A 대입하니까 A분의 1. 그리고 A, LNA를 지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X절편 찾으면 여기에다가 뭘 대입해야지 0이 나오냐라는 거야. 그러면 암산 가능? 일단 A를 없애. X절편 A를 없애. 그 다음 여기 LNA니까 LNA를 없애야 되지. 그러면 A, -A, LNA는 되겠다. 암산하세요. X가 A면 날라가고 여기서 LNA를 없애려면 -A, LNA는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Y절편 0, 대입하니까 LNA, -1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니?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주어진 게 A에 1-LNA 곱하기 주어진 게 근데 잘 봐. Y절편 음수죠? 그러니까 1-LNA 하셔야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됐나요? 자, 그에 따른 S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저놈을 미분해서 제일 위에 있는 놈을 찾겠다는 얘기지. 최대 최소는 항상 그래프라고 얘들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얘를 일단 정리하면 2분의 1 A의 1-LNA의 제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가만히 있어.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합니다. 뒤에 있는 거 미분하면 그냥 미분해 주시고 곱하기 안에 있는 속미분하니까 -A분의 1 이렇게 된다. 됐나요? 자, 정리하면 여기 이렇게 지워진 다음에 -1 더하기 LN 여기는 마이너스 밖으로 빼니까 여기 남는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식 보니까 1-LNA로 묶인다. 맞아요? 자, 이걸 묶어보시면 2분의 1 -2분의 1 LNA -1 더하기 LNA가 나옵니다. 정리하니까 1-LNA에 2분의 1 LNA -1 이렇게 되나? 2분의 1 LNA -2분의 1 2분의 1 LNA -2분의 1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래프가 2분의 1 밖으로 빼버리면 2분의 1에 1-LNA에 LNA -1 이렇게 되네. 그러면 -2분의 1에 1-LNA의 제곱이 이거라고? 또 뭐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이러냐? 잘못한 것 같은데? 항상 뭔가 잘못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분모가 0되는 데가 있지만 부피를 풀릴 때 0되는 데가 있지만 생각보다 부분은 아니야. 좀 써줄래? 와, 계산식 오늘 왜 이러냐 이거. 1 -LNA -2분의 1 곱하니까 -1 더하기
ln 내가 구하는 1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ln이 얘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양사 어디가 틀렸지? H보다 그럼 너가 H는 B보다 아 여기 틀렸다. 자 여기서 1-ln을 묶으면 얘를 1-ln으로 묶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가 된다. 이것만 나와야 된다. 이거 없어야 된다. 여기 틀렸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2분의 1 밖으로 빼면 자 안에 다시 쓸게요. (1-lna) 자 2분의 1 밖으로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밖으로 빼자. 그러면 1 더하기 ln 이런 애가 나오는 거야.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마이너스 ln a 1 더하기 ln a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 아니야? 달라요. 아닌데 맞는데? 아, 네. 맞지? 네. 아, 잘못 봤어요. 다행이다. A의 범위 이런 거. A 범위 있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룸의 부호 변화를 체크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자 LNA라는 걸 잠깐 보면 자 얘가 Y는 LNX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 이 A라는 건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2,1 여기가 2고 여기가 1 이 A는 이 2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즉 LNA는 1보다는 작다는 거죠. LNA는 1보다 작다. 여기다가 아니면 그냥 LN 씌워. 그럼 LNA는 1보다 작다. 그럼 LN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진 얘는 항상 0이다. 그치? 그래서 얘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얘만. 됐나요? 그래서 LNA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당연히 최대값이 되겠죠. LNA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A가 2에 마이너스 1제곱일 때가 최대값이 된다. 당연하게. 됐니? 자, 그래서 그냥